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장에 좀 대응하느라 또 영상을 늦게 찍게 되었는데 네네. 얼마 전에 비레크머니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포지션을 네. 청산을 했는데 네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프루팅에는 미리 이제 그거에 대한 소회를 남겼는데 영상은 이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뭐 저는 제가 쓴 그 소회 내용도 비레크먼 했다 라고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뭐 30년물 금리를 5.5%까지 이제 5.5%가 적정선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타겟을 공표를 했잖아요. 자기가 공매도를 치고 나서. 그거는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워낙 이제 비레크먼은 시장의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 5.5까지는 열려 있어. 나는 그때까지는 계속 공매도를 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아무래도.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물론 그들의 펀드랑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아직 저희는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어쨌든 그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영향력이 만약에 그 정도로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5.5까지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5 레벨은 이미 아주 많은 사람들, 뭐 비레크먼 말고도 비레크먼을 나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같이 공매도를 치고 있던 이들이 최소한 5.5가 오면은 다들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게 아주 당연한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리 어쨌든 그렇게 붐비는 포지션이 있기 전에 먼저 익절을 해야겠다, 먼저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런 관점일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이유를 되게 급박하게 갖다 이제 트위터에 아주 짧게 막 한 3번이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막 5분, 6분 간격으로. 뭐 처음에는 커버를 했다라고 하더니 포지션 커버했다고 하더니 커버한 이유가 나중에 또 짧게 뭐 지금 시장의 경제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그러면은 뭐 비레크먼은 미국의 경제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장기채 공매도를 쳤냐가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자기가 공매도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얘기를 했지. 엄청 처음에 공매도 칠 때는 엄청 막 명분도 막 저희가 프루팅에서도 해석을 해줬지만 막 길게 막 아주 그냥 그럴듯한 명분들을 갖다 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뭐 탈세계화 아주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급박하게 뭐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다. 그래서 그 말이 그럼 디플레이션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것 같아서 뭐 커버를 했다. 꼭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게 뭐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어떤 트레이더로서 이미 팬데믹 때 약간 그런 전례가 있죠. 비레크먼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뭐 팬데믹 때문에 아무튼 그쵸. 예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냥 구색을 붙이지 않았나. 정말로 자기가 만약에 전형적인 리세션이 바로 올 것 같아서 했으면 그럼 장기채를 커버하고 다시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진짜 리세션이 됐든 어떤 측면이 됐든 자기는 주식에 대한 해칭으로 장기채를 숏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트레이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리스크 리워드 늘 리스크 대비 보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리스크 리워드 대비 조금 이제 자기도 일단은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왜냐면 리스크에 비해서 저희는 계속 장기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뷰를 견지하지만 장기채 숏에 대한 포지션은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작년 초에는 오히려 저희 펀드 시작할 때는 아시겠지만 그때는 장기채에 대한 숏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뭐 장기금리가 1.5%밖에 안 됐으니까 4%에서 5% 가는 거랑 1.5%에서 2.5% 가는 거랑 실제로 그 벌어들이는 자본 차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4%에서 5% 가는 게 훨씬 더 덜 먹어요. 그렇죠. 공매도를 한 입장에서. 네.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리스크 리워드가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충분히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그 장기채 가격이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저희는 최종 터미널 금리를 사실 5.5도 아니고 터미널은 분명히 더 높게 본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바로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실 때는 좀 어떤 단편적인 측면을 보고 어떻게 보면 에크먼 랠리가 막 나타났는데 소위 진짜 말 그대로 에크먼 랠리 그 저희 프루팅에다가는 거의 바로 썼는데 진짜 에크먼이 에크먼 했다. 근데 그렇게 과도한 어떤 그거를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그냥 투기적인 포지션을 커버했을 뿐인데 그거를 뭔가 와 이제 장기채 진입 타이밍이구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로 지금 아직 더 남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야 언제든 가능하나. 어차피 장기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장기 투자자가 맞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비레크먼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현물 포지션들이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베팅하는 종목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레크먼이. 근데 보면 뭐 힐튼 뭐 그리고 뭐 저기 도미노 피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방어주 비슷한 그리고 배당도 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추가 캐펙스가 필요 없는 호텔 산업이든 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미 모든 이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캐펙스가 필요 없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까지 얼마나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깊이는 그렇게 저는 조금 그 포트폴리오가 조금 불안하다라고는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주식들이 많이 하락하는 와중에 아직 최근까지는 이제 그 에크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런 주식들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나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코 그 에크먼이 이번 포지션으로 번 게 한 2억 달러라 그랬나. 아무튼 실제 운용 규모의 번 수익이 이번 장기채 숏으로 번 수익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주식이 크게 하락, 장기금리 급등이 자기 생각보다 더 자기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렇게 막 급하게 막 그 장기금리 텐트럼 나면서 급하게 그런 와중에 일단은 조금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시간을 조금 벌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좀 뭔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돌아보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대단한 정말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대단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건 맞지만 특히 그렇게 이미 세상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있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러지 말고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좀 그렇게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좀 애널리스트 관점하고 실전 투자자 관점하고 다른 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실제 운용은 그 장기적 전망하고 좀 짧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뭐 여러 측면에서 특히 실제 운용을 하다 보면 트레이딩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를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주식을 그냥 롱텀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쇼패팅을 통해서 이제 해칭을 위해서 하는 와중에는 특히 지금처럼 장기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멘텀 플레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자기가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좀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자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팬데믹 때처럼 욕을 안 먹으려면 뭐라도 명분을 갖다 붙여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 경기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시장보다 뭐 정말로 톱니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는 그 늘 바이바이바이 외치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정말로 뭐 파월 의장이 뭐 미국의 경기가 강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강해서 뭐 우리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믿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리세션은 무조건 올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일 거다라는 얘기고, 아무튼 그런 거를 너무 좀 보실 때 좀 어쨌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대표님이 저번 영상에서 리세션이 와도 이제 미국 장기 채권을 매수한 사람들은 네네. 예상한 것과 다르게 좀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단기적인 거를 절대 특히 유튜브에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지금 장기채에 들어가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고 뭐 아무튼 명목으로 10년짜리가 5%를 주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에 없었으니까. 이제 리세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그냥 리세션에 일단 함의를 볼게요. 리세션이라는 건 실업률이 확 치솟고 또 하나는 소비가 감소해서 이제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니까 어쨌든 GDP가 꺾이면서 실업률이 치솟는 그 상황이 와야 이제 보통 이제 명확하게 리세션 판정이 나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와중에 물가도 높게 유지되는 거고 그 와중에도 어떤 나쁜 요인의 물가 상승이 압력이 지속이 되는 거죠.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일단 예를 들어 물가가 정말로 크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리세션이 온다고 볼게요. 근데 물가가 정말로 막 잡혀서 막 뭐 1%, 0%, 뭐 아니면 뭐 혹시 디플레이션 뭐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리세션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왜 장기채가 안 좋을지는 그건 아시겠죠. 만약에 그 와중에 물가가 뭐 CPI가 4%, 5%, 뭐 6% 이렇게 찍으면 당연히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아무리 뭐 경제 성장이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하지만 결국에 채권자 입장에선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상쇄하는 실질 쿠폰 수익이 와야 물가를 빼고 나서 뺐을 때 그 실질 수익이 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왜 돈을 빌려줘요.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를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왜 그래서 리세션이 오는데도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요 2차 인플레이션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가 과거에 자주 얘기한 거라 이 영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여전히 유동성이 많은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장기채가 뭐 물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심리라는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좀 금리가 반락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장기적 관점에서는 안 좋다. 이제 두 번째는 물가가 그냥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 그냥 좀 그러니까 뭐 한 1, 2%인 상황인데 리세션이 오고 사람들도 아 물가는 안정이 될 건가 보다라고 희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진짜 리세션이 왔을 때 그쯤이면 그러니까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인 상황인 거죠. 그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이번에 장기채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텐트럼이 온 거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기채 금리가 튀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자 지출, 적자 재정, 방만한 적자 재정.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도 미국 정부가 계속 돈 빌려서 쓸 생각만 하고 뭐 문제 또 생기면 또 자기네 기축통화니까 돈 찍으면 되지라는 그런 막연한 지난 10년 넘게 이어온 그런 해이한 재정 정책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하고 있고 조금도 줄일 생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야, 얘네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는 와중에도 이러는구나 하고 이제 새로운 나 이제는 야, 이거는 이 금리에는 도저히 못 빌려주겠어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채권자의 불만이 이제 야기되는 과정인 건데 리세션이 온다는 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일반적인 리세션이든 미국의 그 정부 지출이나 재정 적자는 보통 그 리세션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경기가 침체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GDP가 막 꺾이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한다면 늘 말하지만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정치권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게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제일 쓸 때가 언제죠? 경기가 그렇게 힘들고 실업자 해고가 많이 나고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할 때 더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래도 있죠. 명분이 네. 있잖아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전에 그런 비슷한 리세션을 한번 거치면 오히려 결국엔 또 더 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냥 아니라고 치고 일단 모든 장기 채권의 참가자들이 지금 바라고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으실 수 있어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럼 그렇게 리세션이 왔을 때야말로 재정 지출이 제일 크게 느는 구간인데 그런 재정 지출이 크게 느는 구간에 지금 최근에도 매달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리세션이 오면은 이제 장기채는 떡상할 거야라는 그런 단순한 유튜브에서 보신 그런 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는 되게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어떤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리세션의 본질이 뭐냐? 그럼 그 리세션이 발생할 때 보통 정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부분을 꼭 좀 많은 분들이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비레크먼 얘기를 저희 그 프루츠 투자자문 사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구독자 분들이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나스닥 숏 포지션을 좀 크게 들어갔는데 혹시 그거를 좀 비레크먼 사례와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고점 부근에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이거를 근데 굳이 얘기를 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숏을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채 숏도 검토하고 이제 해지 측면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해칭 수단이 이제 그 두루 숏 하는 거라고 보여서 고점 부근에서 좀 의미 있게 들어갔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만에 하나 저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청산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고 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나 어제 뭐 청산을 했어요. 숏 포지션을. 그리고 제가 비레크먼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미 그 얘기를 숏 칠 때쯤에 이미 숏을 쳤다고 예를 들어 이미 공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숏 커버 했다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명분상. 안 그러면 좀 뭐 그런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숏 커버를 예를 들어 이제 숏 친 거를 정리를 그 미국 기술주 숏 친 거를 정리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제가 나스닥이나 그런 성장주 멀티플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 성장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냐라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 뭐 리스크 대비 뭐 조금 단기적으로 뭐 여러 측면 때문에 할 수는 청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아직 안 했지만 뭐 내일이라도 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일주 될 수도 있고 한 달 될 수도 있고 뭐 몇 개월 뭐 6개월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제가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정리한다고 해서 결코 그게 어떤 미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미증시 중에 다우 말고요. 다 가치주가 많은 다우 말고 그런 나스닥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청산을 그러니까 쇼친 거를 커버하는 게 아니다. 예, 얘기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다만 어떤 단기적인 리스크, 리워드 이런 거를 다 계산했을 때 하는 거지. 그리고 에크먼은 자기가 그걸 공표를 했으니 얘기를 또 안 하면 팬데믹 때처럼 엄청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한 거일 뿐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아, 네. 이 비레크먼의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더 다음 주제는 네. 잠시 쉬었다가 네, 네.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찍으시죠.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